자, 나스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시장을 보실 때 꼭 알아야 할 미국 부채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사나이 노엘 여기서 매수 한번 진입합니다. 672.75 매수. 강하게 들어간 이유가 10분봉도 720대까지 열려있는 상태고 680만 잡아주면 상승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전 여기서 익절하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좀 왜 강하게 받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10분봉을 보시면 VI 위에 올라타면서 전일 종가 위에 올라왔죠. 빨간색 점이 전일 종가인데 전일 종가를 지지하면서 캔들이 마감에 계속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45분을 봐도 똑같았어요. 45분을 보시더라도 VI를 뚫을 때 강하게 아랫꼬리가 형성되면서 전일 종가 위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 매수가 훨씬 구조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확률이 생각할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3분봉의 하늘색 이평선이 482평선이에요. 여기가 저항이 될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더 가는 건 내 칸이다. 일단 1차 저항이 확인이 됐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수익은 챙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나스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시장을 보실 때 꼭 알아야 할 미국 부채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 국가 부채가 뭐 37조 달러를 넘었다, 뭐 이자만 1조 달러가 넘는다, 미국도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한 가지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미국은 지금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면 핵심이 있어요. 미국의 목표는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부채 대비 GDP 비율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부채를 갚아서 해결한 게 아니고 경제 성장으로 부채 비율을 낮춰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채를 상환한다, 이런 말보다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느냐, 2번을 보시면 여기서 백악관과 연준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백악관은 좀 성장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 기업이 돈을 벌고 세금이 늘어나면서 부채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연준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재정이 좀 건전해지지 않으면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고, 연준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두 기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고 싶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나스닥과 연결이 될까? 첫 번째는 할인율이에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할인율도 같이 올라가. 그러면 엔비디아나 마소 같은 성장주는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유동성입니다. 미국이 국채를 어떤 식으로 발행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남는 자금이 달라져요. 시장에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성장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이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기금리가 급등하게 되겠죠. 그 순간에는요, 주식과 채권이 함께 하락하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채권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지금은 AI 모멘텀도 살아있고 미국도 장기금리를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시간을 버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국채 입찰이 흔들리거나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거나 미국의 이제 시장 재정을 신뢰하지 않게 되냐면요, 지금과는 완전 다른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금리, 그 다음에 QRA, 즉 미국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 국채 입찰 결과, 그리고 무보지수 같은 채권 변동성이죠. 예전에는 CPI나 FOMC만 보셨다면요, 이제는 이런 지표들도 함께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차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종합 결론을 보면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요, 미국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잘 되는 동안에는 나스닥도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는요, 가장 먼저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할 거고 그 영향이 결국 나스닥에 바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차트랑 옵션뿐만이 아니고 채권 시장도 함께 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장을 훨씬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